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왕십리역 현장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지도부가 받아달라면서 친문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도 동행했죠. 왕십리 반란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능우, 정현백, 최종건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차관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면서 친문계에선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전현희 전 의원 전략 공천을 재고해달라, 최고위원회 답을 들은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자, 현재 당헌 당규상 전략 공관위의 경우에 재심 절차가 없고 다만 당무의 의결 전인 만큼 최고위에서 안건을 수정해 재의결하는 건 가능하지만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인데 이재명 대표 역시 단칼에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대교체 또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친문계 탈당 조짐에는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다.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는 건 국민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현희 오면 머리채 잡겠다. 또 임종석이 성동에 말뚝 박았느냐 이렇게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송영훈 변호사.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 문제를 물어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어제 왕십리에서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재의결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중성동 갑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사실상 매우 힘들죠. 법적으로도 임종석 전 실장이 계속 예비후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본선거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인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허용이 되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실력 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근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타협의 방법이나 어떤 퇴로가 없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메시지가 매우 나빠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그 이재명 대표를 무슨 손흥민에 비유를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경기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그렇게 무리한 축구 비유를 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굳이 축구로 치면 그 친명은 옵사이드 룰 적용을 안 받고 비명은 오프사이드를 칼같이 불고 그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 VAR 해달라고 하니까 VAR도 안 해주고 지금 그렇게 경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 컷오프된 분들을 뭔가 좀 감싸 안고 보듬고 포용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면평가 0점 맞은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웃고 그다음에 또 그 탈당하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뭐 분당 내지는 상당수의 탈당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이제 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재고할 뜻이 없다는 거를 분명히 제가 보기엔 못 박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한다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뭐 농성이다 반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건데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하는데 대표께서 이제 이른바 그 공천을 못 받으시는 분들, 컷오프 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건 뭐 그 메시지는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기자들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을 쭉 붙였는데 한 꼭지씩만 떼서 이렇게 과하게 비판하는 건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그냥 공격하는 거죠. 뭐 다 기사를 보거나 전문을 보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대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대표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술은 세부되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쇄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격한 반응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뭐 탈당 이런 거론하는데 저는 탈당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가까우신 홍익표 원내대표도 예. 오늘 오전에 임 전 실장 탈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할 거라고 봤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략공간에 발표를 했고 재심 절차들은 요청을 하면은 다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뭐 번복될 가능성은 저 개인적인 관측입니다만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댓글 중에 한민수 대변인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와서 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성동갑 윤희숙과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이긴 사람은 임종석뿐이다. 라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뭐 돌리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보도 난 것만 좀 봤죠. 네. 보도 났는데 그때 아마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임 전 실장님이 좀 앞선 조사가 혹시 당에서 뭐 언론사- 했던 그런 거? 당에서 한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전현희 전 네. 권익위원장께서 공천이 됐으니까 네네. 충분히 전 승산이 있고 네. 이길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임종석이 무소속 나오고 만약에 전현희 이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희숙 의원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누가 당선될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임종석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양산회동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입장을 낼 거라는 지금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명분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물러날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러날 명분.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확실한 권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개인의 법적 리스크라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없고 과거에 이해창 대표처럼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차례 대선에서 지고 다시 이제 당을 장악해서 쭉 한나라당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때 이해창 총재와 그 지금의 이재명 대표 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대선 패배를 한 이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약간 그 기대가 좀 적다는 거죠.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즉 차기 권력으로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존속이 될 것인가.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임종석 실장은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이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할 그럴 어떤 정치적 실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는 마이웨이로 한번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홍익표 원내대표야 당연히 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깨지 않는 이상이야 당연히 임종석 실장이나 등 다른 친문 주자들의 탈당을 만류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약간 좀 주관적인 입장에 많이 개입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그 자신의 어떤 왜 이런 공천이 불가피했고 임종석 실장은 왜 안 되고 이걸 설명해야지. 그냥 단순히 물러나 달라. 단순히 뭐 재선 3선 기득권이니까 희생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 큰 반발을 일으키고 탈당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낼 수도 있을까요? 여의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떤 의견 표명을 해달라 또는 해달라는 요구. 네, 요구가 있고 아니면 또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달라라는 어떤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요구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문 쪽이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민주당 공천 과정이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들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뭐 쉽게 나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했었을 때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뭐 이번에 임종석 실장에 대한 배제를 바라보는 것이 약간 좀 민주당 내부와 그 다음에 민주당 외부에서 봤을 때의 좀 온도 차이는 극심한 것 같아요. 가장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윤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임종석 실장이 배제됐을 때 어찌 보면 세대 교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유가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어떤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쟁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측이라는 것이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인가?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임종석 실장이 이제 뭐 어떤 메시지를 이제 뭐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오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본인은 탈당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백의종군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잠깐 뭐 정치적인 드랍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가만히 보면요.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뭐 민주당이 지금 주류 쪽이라고 봐야 되네. 그쪽 의견은 너무 공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이거 혁신 공천이다. 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과연 이것을 평가하는 중도층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과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공천인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워딩. 특히 언론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여요. 언론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오히려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큰 것처럼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지난 총선 때는 언론 지형이 좋았었나요? 그래서 180석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은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뭐 양당 똑같이 얘기합니다만은 항상 자신들한테 불리해요. 그런데 저는 언론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수많은 언론들이 같은 논조로 쓰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권고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공천 상황이 스스로 평가할 때는 너무 잘 되고 있는 혁신 공천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중도층에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도 상당히 우려가 깊은 공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 제가 결과값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이 매끄럽지 않은 공천의 과정 등이 나중에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민주당 안에서도 온도차가 커요. 그러니까 친명 주류는 잘하고 있다. 야 이거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야. 다 지나가고 나머지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총선 진짜 망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2016년도가 떠올라요. 2016년도에 바로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친박은 우리 공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주변의 측근들을 아주 그냥 너무 환호했어요. 그래서 막 180석 얘기 나왔다니까요 그때도. 근데 나머지 비박, 오랜만에 불렀고 비박, 멀박, 뭐 탈박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주류에 가까운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저도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160석 우리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반성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설 변호사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게 지금 2024년도 민주당이 정확히 진박 간별사 논란 사실 그 이상이에요 지금. 일단은 그 2016년 상황 비유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집권당 대통령이 집권당 출신이고 뭐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찐박 논란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고 지금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거대한 의석을 얻었는데 지금은 뭐 정권을 내줘서 야당이죠. 그래서 아마 다른 세 분들도 야당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다른 부분들은 다들 뭐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십 개, 뭐 50개라는 뭐 기사도 나오던데 공공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야당으로서는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또 앞에 뭐 여러 가지 있는 문제 있는 의원들이랄지 내려놓기도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득하고 본인들의 용단을 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흔쾌히 불출마를 선언하신 의원들이 벌써 우리가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의원님들한테는 감사드리는데 대부분은 뭐 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반응들을 볼 수가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를 보고 당권, 대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다음 달 10일에 아니 다다음 달이군요. 4월 10일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당대표로 선거를 진두지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많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8월에 있는 당대표 선거가 지금 대표나 지도부나 우리 국회의원들, 당원들 사이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진통은
저는 환골 탈태의 진통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아니면 당 지지층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공천 과정들이 정리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선거 전에 돌입하고 나면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고로 우리 야당 지지층들, 많은 국민들, 중도층도 다 힘을 모아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 힘들 거다, 국힘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원래 역대 총선에서요. 그 공천에 관해서 조어가 나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총선은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2008년에도 원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531만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원래 200석 정도 해야 되는 총선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소형 공천,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 논란이 벌어지면서 153석밖에 못했습니다. 2012년에 민주통합당이 노이사 공천, 노무현 재단 이화여대 486 그 조어가 만들어지면서 127석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얘기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본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해소가 안 되냐? 민주당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이 그 물러세워야 될 분들을 물러세운다고 하면서 새로 내세우는 전략 공천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66년생 임종석 전 실장을 물러세우면서 그 자리에 64년생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게 세대교체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대신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는 게 무슨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 희석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고 단적으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 발표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컷오프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안규백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말을 못했어요. 이유를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새로 전략공천으로 들어오는 분에 대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짧게 반론할게요. 안기백 우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기자들 앞에서도 하고 방송 가서 설명하고 그 지역 자체가 중성동갑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지역을 갖고 계시다가 서초구로 옮겼잖아요. 그거는 뭐 국힘이나 어느 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거나 그 지역을 떠나거나 하면은 전략 선곡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전략공관위원장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 임 전 실장께서 받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번 설명한 거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이미 내가 얘기했다는 부분을 그렇게 면박을 주거나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심장부에서는 현역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졌잖아요. 민영배 의원 어제 살았습니다. 4명의 비명 현역 의원들이 모두 친명 원외 인사들에게 밀렸습니다. 자, 이제 서갑의 송갑석, 조인철, 그다음에 서울의 김경만, 양부남, 김광진, 광산갑의 이용빈, 박균택 요 3곳 남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의외로 현역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설주한 변호사, 네. 그쪽 사정 잘 아니까.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현역들이 다 탈락한 게 네. 혹시 이제 우리 이 새로운 미래도 있고 이런데 표심에 또 영향 줄 수 있는 요소도 있나요? 제가 최근에 네, 광주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좀 뭐 지인과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광주의 민심이 요상하다. 요상하다. 네. 괴상한 게 아니고 요상하다. 요상하다. 우리 약간 광주 사투리 뭐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텐데 민심이 요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출렁인다는. 네, 이게 그러면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이제 사투리를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지금의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의 분위기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뭐 여론조사라는데 그런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지금의 뭐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어떤 경선 결과 등은 현역 교체 심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동안 현역들이 너무나 못했어요. 네. 일단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우리 어떤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조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거기에 대한 저는 평가도 있고 지금 그리고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과연 공천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 그리고 대다수는 어찌 보면 광주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기는 쪽을 밀어줍니다. 전략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경선 결과 등이 글쎄요. 이게 어찌 보면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어떤 그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전초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불을 누가 지필 것이냐. 네.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한 40초 쓰시고 40초요? 윤지준 대표도 40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그 설주환 실장이 새로운 미래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기대와 희망이 희망적으로. 잔뜩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나왔듯이 아마 국민의힘도 영남 지역 의원들 그런 여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예. 지역 유권자들은 예. 교체 지수 높고 또 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 나름 경쟁력이 있는 커리어도 경력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용빈 의원이나 박균택 변호사나 두 분 다 친명이죠. 어떻게 뭐 다른 나눔 자체가 전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지역민들의 어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요구, 그다음에 신인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인지도랄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컸다고 봐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이제는 좀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박범계 우리 선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가서 물어봤어요. 자꾸 그런 질문 나오니까 제가 친명입니까? 친문입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그 2016년 1월, 2월 기사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과 그 당시의 민주당, 국민의당 태동이 너무나 놀랍게도 평행 이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